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죠. 두 지수 모두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른 탓인지 장 초반부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장 중반에는 잠깐 플러스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8월이 끝나고 오늘이 벌써 9월 1일인데요. S&P 500 지수를 보시면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8월까지 포함해서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10개월간의 상승세 이후로는 최장 기간을 기록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올해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정말 뚜렷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한 달간 S&P 500 지수는 3%가 올랐고 다우 지수는 1.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 정도 오르고 끝이 났는데요. 자, 올해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벌써 22%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S&P 500 지수가 1년에 평균 15%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의 상승률만 해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는데 과연 연말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어제 하락은 역시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됐고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인해서 멕시코만에서의 정제 활동이 일시 중단이 되면서 주요 산유국 회의인 오펙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일어나면서 유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8로 전월 125.1 대비해서 크게 낮아졌고 그에 앞서서 중국에서도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수를 발표했었는데 50.1로 전월의 50.4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 지표가 급락을 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 활동 역시 둔화가 되면서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건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월달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9월 한 달간 전 세계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짝 걱정도 되긴 하지만 자, 중국 정부에서도 이 성장세 둔화를 막고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중국 주식 시장을 봐도 급격한 상승 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의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9월은 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역대 9월 평균으로는 0.56% 하락을 했고 이 수치는 1년 중에서 가장 나쁜 성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통령 임기 첫 해에 9월은 평균 0.7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 9월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자, 9월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을 비롯한 코스피와 중국 시장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자, 시장조사 업체의 통계도 있지만 우선 다가오는 9월 22일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정례 회의가 있죠. 이날 연내에 테이퍼링 계획을 공표할지가 주목이 되고요. 물론 그동안의 고용지표도 테이퍼링 시점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최근에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테이퍼링을 공표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데요.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연내의 테이퍼링 시행을 강조한 만큼 9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점은 11월이나 12월쯤으로 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발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단발성 실적이나 호재도 중요하겠지만 긴 흐름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결정되고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어떨 때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투자의 정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UBS 글로벌 자산운용에서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UBS는 S&P 500 지수가 내년 6월엔 4,800선 그리고 내년 말까지 5,000선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자, 미국 시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사들의 실적 호조, 두 번째는 저금리 환경의 지속,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 경제 정상화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저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데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하지 못했죠. 그런 돈들이 쌓여 있다가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이 보복 소비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결국엔 이 기업의 실적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페드에서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 이상 긴축 발작과 같은 시장에서의 그런 경색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연내에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이 UBS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테이퍼링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것이죠. 금리 인상 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이 각국마다 경제 회복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UBS는 S&P 500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저 역시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들이 중간중간에 생겨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가는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상승을 해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개별 종목의 상승률에 비하면 지수 추종 ETF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훨씬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이겨보려고 개별 종목을 단기 매매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개인들은 결국엔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ETF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 ETF들은 중국과 한국 모두 부진했죠. 한국은 대장주인 LG화학의 배터리 리콜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4.88%나 빠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의 흐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참에 차익 실현을 하자는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들도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TL은 1.24% 하락했고 강봉 리튬은 10%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성장성이 큰 만큼 변동성 또한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미래 성장성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투자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책임질 수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의 주가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자, 그저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예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각자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